적폐몰이 하려다 외교 무리수. 무조건 두드는 철부지 정권 만든다. 요즘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액션 영화 존윅 3편의 부제가 파라벨룸입니다. 파라벨룸은 시피스 베이셈, 파라펠럼,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뜻으로 플라비우스가 저술한 군사학 논고 델리 밀리테리에 등장하는 한 구절을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라틴어에 해당됩니다. 왜 뜬금없이 영화 이야기냐고요? 현재 무방비로 뚫린 대한민국 안보 상황을 지켜보면서 문재인 좌파 정권의 평화 구호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영화의 부제를 소개했습니다.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3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만나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대응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동은 당초 오후 6시까지 예정돼 있었지만 대화가 길어지면서 1시간가량 더 진행됐습니다. 문재인은 초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고 반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지금 정부가 대책 없이 말로 국민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여당과 정부가 적폐 청산을 앞세우고 내로남불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문재인이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2차례 청와대 참모진들과 번개 오찬을 했답니다. 오찬 참석자들은 문재인이 현 사태에 대한 엄중함과 긴박함을 공유하면서 단일 대우로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입을 모았답니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과 참모진 사이에 이번 상황 인식에 대한 온도차가 있다고 대통령이 느끼는 것 같았다며 초기에 참모진들이 로우키, 낮은 수위로 관리하자고 제안해서 따랐는데 사태 추이를 보고 아차 싶으셨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온라인 누리꾼들의 반응은 껄쩍지근합니다. 순공감순 댓글들은 대부분 문재인 좌파 정권을 비판하는 댓글로 채워졌습니다. SILV는 애국심 단일 대우 들먹이기 전에 왜 한 번도 6.25 기념식 참석 안 했나요? 5.18은 잘도 가서 눈물도 흘렸으면서 어떻게 군통수권자가 서해교전, 연평해전, 천안함 추모식엔 얼굴도 안 보이나요? 그러면서 당신이 싸놓은 똥 치우자고 온 국민 단결해서 의병하라고요? 당신이나 애국 똑바로 하세요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문은 현자는 큰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합니다. 위기관리 능력도 안 보이고 IT 시대의 죽창가나 부르짖고 지금 우리가 100년 전에 살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나라 걱정이 심한데 고장난 레코드 소리나 듣고 있고 신문 사설만 봐도 해답이 나오는데 답답합니다라고 hir난했습니다. 한편 조선일보는 한일 관계를 전후 최악의 상태로 몰고 온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2005년 8월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던 사안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민관공동위는 7개월여 동안 수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한일 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자금 3억 달러에 강제징용 보상금이 포함됐다고 본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1975년 우리 정부가 피해자 보상을 하면서 강제 동원 부상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도의적 차원에서 보상이 불충분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예산으로 위로금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치로 이어졌다. 민관공동회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위원으로 국무총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위원장으로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노무현 정부의 조치로 우리나라에선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종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인 2012년 김능환 당시 대법관이 돌발 변수로 상황을 뒤집습니다. 2012년 5월 대법원에선 한일 협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파기환송 판결이 나옵니다. 이때 위안부 문제도 함께 맞물려 한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주심이었던 김능환 대법관은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고 했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나라 망신이고 국격 손상이라며 대법원에 외교부 의견서를 보내 최악의 사태를 막으려 힘썼습니다. 외교 문제에 관해서는 사법부도 행정부의 입장을 듣고 신중한 판단을 내리게 하는 사법자제의 전통을 지킨 고육책이었다는 평가입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는
한일 위안부 협상을 진행했던 시기로 일본과 신뢰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를 사법농단으로 규정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했고 2018년 10월 김명수 대법원은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강제징용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과거 입장과의 불일치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지만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도 한국도 마찬가지로 삼권 분립에 의해 사법부 판결에 정부는 관여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 같은 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의 바뀐 입장에 대해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당연석 회의에서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조치는 문재인 정권이 해왔던 이른바 적폐청산의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든 것이기도 하다며 재발등을 찍은 자승자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가 당시 내린 결론은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지만 65년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같은 사법자재를 모두 사법농단이라 보고 처벌한 것이다. 스스로 문제를 일으켰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미경 한국당 최고위원은 지난 3일 노무현 정권 때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이러한 결론을 내린 그 근거, 명분을 나름대로 추정해보면 한일 청구권 협정이 헌법이나 국제법에 위반해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니라는 그 내용이 좋든 싫든 그 문헌과 내용에 따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그 자리에 있었던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세월이 흘러서 대통령이 됐다. 그런데 정치보복하느라고 아무런 준비도 없었고 어떠한 대안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조선일보의 기사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을까요? 조선과 중앙일보가 일본어판으로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 청와대는 17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국내 특정 언론사 조선과 중앙일보의 보도를 거명하며 이게 진정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진짜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의 언론을 대하는 태도는 갈수록 태산입니다. 왜 이렇게 언론 보도를 문제 삼고 트집을 잡으며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그냥 일제히 문벼 천가라도 불러야 된다는 말인가요? 무조건적인 두두는 진영 논리의 정의를 재단하는 지극히 좌파적 개념인 겁니다. 옳고 그름을 무시하고 무조건 문재인 좌파 정권의 반일 감정 호소가 자각 있는 국민들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온라인 민심을 살펴보면 파악이 가능합니다. 현재 관련 기사는 네이버 가장 많이 본 정치 뉴스 부분에서 1위에서 10위까지 무려 4개나 순위에 등극했습니다. 그중에서 온라인 누리꾼들은 청와대, 조선, 중앙일보의 진정 국민 목소리인가 공개 비판이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를 가장 많이 보았습니다. 해당 기사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좋아요 1557명보다 무려 7515명이 화나요를 클릭하며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9100여 개 이상이 달린 댓글 중 순공감 순으로 몇 개를 소개해보자면 핏은 중국 사드 보복에는 직소리도 못하고 미세먼지도 직소리도 못하고 기자들 폭행당해도 직소리도 못하지만 일본에는 그저 당당한 반일 선동 정권. 그럼 모든 언론이 문비어 천가만 외쳐야 정상이냐? 라고 힐난했고 이 KF0는 니들도 마찬가지 언제 국민 목소리 냈냐? 친북 종북은 국민 목소리냐? 라고 반문하며 비판했습니다. 선은 국민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니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좌파 언론만 언론이고 언론을 상대로 입막으라고 하고 잘못해도 우리끼리 이럴 때만 단합하자고 하고 어휴 희망이 없다. 언론하고 싸우는 정부치고 잘 되는 걸 보지 못했다.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거절하고 좌파 정책에 올인하는 문재인 정부 싫다라고 직격했고 DMSW는 국내 방송사, 언론사들을 청와대 나팔수로 다 만들어 놓고 그나마 반론을 제기하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대해서 이제는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겁박을 하는구만 찌찌라고 통탄했습니다. 청와대와 조국, 조선, 중앙일보 콕 찍어 강하게 비판 무슨 기사였길래라는 제목의 세계일보 기사에도 온라인 누리꾼들의 청와대에 대한 부정적 반응은 비슷합니다. 이 사태가 조중동 뉴스 때문이냐? 하여튼 무능한 것들은 하는 짓도 똑같냐? 진실을 말하고
잘못된 정권의 비판을 가하면 적폐로 모는 정부의 한심한 태도와 사상에 지금까지 국민은 속아왔지만 언제까지 이러한 술수가 통할까? 진실은 권력과 협박으로 막을 수 없는 게 진리다라는 온라인 누리꾼들의 충고를 청와대는 새겨들어야 할 겁니다. 한편 MBC는 청와대의 말을 받아쓰게 하는 수준으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일본어판 기사의 문제점을 그래픽으로 처리해서 아주 친절하게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 굳이 여러 방송과 언론이 필요할까요? 북조선처럼 하나의 방송과 하나의 언론만 존재하면 되지 싶습니다. 이참에 방송과 언론 모두 정부기관 하나로 그냥 통합하죠. 한편 미국 현지 시간 7월 16일 국제문제 전문 사이트 월드 트리뷴은 무죄 추정의 원칙조차 배제, 검증되지도 않은 JTBC의 태블릿 보도를 근거로 무책임한 선동에 휩쓸린 군중들 2년이 지나도록 뇌물수수와 국정농단 등의 근거 미입증, 대통령 탄핵과 무관한 사드 반대 반미 시위대, 폭력노조가 대거 동참한 촛불 시위를 통한 졸속 탄핵,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질 정도면 일반 시민들에게는 어떨 것인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이라며 동아시아연구센터 타로우 박사 보고서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며 대한민국 보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법률적, 사실적 기초에 대해 근본적 문제 제기 보도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탔던 값비싼 방탄 외제차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올해 베트남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 김정은의 의전차는 벤츠 마이바흐 S600 풀만 가드입니다. 한 대에 20억 가까이 하는 최고급 방탄 차량으로 북한 수출이 금지된 품목인데 미국 한 연구기관이 밀수입 경로를 추적해보니 유럽에서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까지 4개 나라를 거쳐 평양에 반입됐습니다. 김정은 전용차를 마지막으로 러시아로 실어 나른 화물선은 현재 북한 석탄 운송 혐의로 억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 외무성이 내달 예정된 19-2동맹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 훈련이 실시되면 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한미가 한반도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비핵화 의지를 견인한다는 취지로 대부분의 연합훈련을 취소시켰지만 북측은 오히려 요구를 높여가는 모양새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첫 발도 떼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당국이 성급하게 협상 카드를 소진하고 있으며 이는 핵동결 및 핵군축에 그치는 불완전한 핵합의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다음 달로 계획된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은 이번 가을 연합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브 이스트번 미국 방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입장에 대한 반응과 연합훈련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연합뉴스 질의에 한국과 협력해 이 훈련 프로그램은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조정됐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데이브 이스트번 미국 방부 대변인은 이 일상적인 연합훈련은 한미동맹과 연합준비태세 향상 활동을 통한 한반도 방위에 미국이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국 시간으로 16일 오후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와 기자 문답 형식으로 연달아 입장을 내고 8월 예정된 19위 동맹 연합위기 관리 연습 CPX를 비난하면서 북미 실무 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미는 8월 중에 하반기 19위 동맹 연습을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동맹 연습은 한미 합동으로 매년 3월 시행됐던 키르졸브 KR 연습과 8월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연습을 대체한 새 연합훈련의 이름입니다. 페이팔로 구독료 후원해주신 총르님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